안녕하세요, 풍입니다. 오늘은 4월 1일 토요일. 와, 이제 4월 1일이 시작됐네요. 벌써 2023년 3월이 갔습니다. 와, 이제 3분의 1이 3분의 1은 아니죠. 4분의 1이 지나고 이제 나머지 4분의 3이 남았습니다. 4월이 시작됐습니다. 와, 이제 진짜 이거는 봄입니다. 지금 기온이 영상 3도. 꽤 높죠. 확실히 좀 포근합니다. 약간 바람은 불기는 하는데 괜찮은 날씨고. 낮 기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대략 한 2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25도, 26도. 이 정도면 거의 준여름 날씨예요. 낮에는 좀 더울 거예요. 그거를 좀 예상하시고 활동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좀 안 좋습니다. 미세먼지 나쁨, 초미세먼지는 보통 이 정도 되고요. 오늘 또 토요일, 뭔가 오랜만에 방송하는 느낌이 드네요. 가장 최근 방송 지난 수요일 날 했었죠. 은능풍구의 방송은 이제부터 매주 2차례 수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또 해주시고요. 좀 더 질적인 방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건능풍구 방송에 지향하는 바입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속을 뚫고, 이 정도는 뚫어야죠. 아침에 미세먼지, 공기층이 또 안정적이라서 금방 또 공기가 좀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고 해가지고 정체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토요일만큼은 좀 이렇게 재미나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문득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와, 진짜 사람만큼 부조리한 존재가 있을까? 그렇게 이성적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류의 문명은 이성의 연속, 인성의 발전, 이성적인 것들의 향연이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말이죠. 참 무색해지도록, 사람이 과연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물론 저변을 이루는 바탕에는 그런 게 있겠죠. 우리 또 위대한 스승들, 역사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스승들은 정말로 위대한 그런 이성에 입각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행동을 했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을 한번 보자고요. 과연 그렇습니까? 사람은 과연 이성적인 존재입니까? 말하자면 사람은 진짜 합리적인 존재인가요? 그걸 생각했을 때 저는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은 못할 것 같아요. 딱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면, 딱 보세요.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와,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일 것이다. 평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특히 좀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을 좀 생각을 더 해보면 참 보여지는 측면들이잖아요. 특히 배우들 보면, 영화배우나 탤런트 이런 사람들 보면 극에서 풍겨오는 이미지, 거기서부터 드러나는 이미지들이 이 사람은 이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추측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도 어떤 연예 뉴스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게 조금씩 드러나요. 그리고 각종 또 예능 프로들도 있고요. 뭐 인터뷰하는 방식의 그런 프로그램, 또는 교양 프로에서 한 번씩 또 만날 수도 있고, 요즘에 워낙 채널이 다양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각종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다 포착이 되죠. 심지어는 그냥 일반인들의 시선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이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 연예인들도 진짜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른 케이스들이 참 많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돼 있는 그런 연예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진짜 건실한 막 사업가적인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던 그런 연예인들이, 그런 가수, 그런 배우가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각종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성범죄라든지 뭐 이런 거 저지르고, 요건 범죄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잘 살 것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연예인 부부들, 연예인 커플들, 그런 사람들도 뒷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그렇게 모질게 인생을 살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좀 간혹 한 번씩 들어본다. 그리고 학교 폭력도 있죠. 연예인들의 학교 폭력 문제. 그러니까 참 심성이 바르고 참 울고든 사람이다, 참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연예인들 또는 운동선수들, 와, 이 사람 인성이 괜찮을 것 같다, 이 사람 좀 약간 모난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와, 리더십도 있고 다른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챙겨주기도 하고, 와, 참 괜찮겠다, 남자건 여자건 떠나서. 그런데 어김없이 또 학폭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근데 정작 거기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이런 부분들 발견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포장하는 거하고 실제 내면 세계,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겉과 속이 다른 문제, 어떤 위선적인 부분, 가식적인 부분을 발견해 나가는 게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렇게 이루어냈는가 하는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우리가 배울 점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측면은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라는 측면이 조금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한 측면이란 거죠. 참 부요리하죠. 그래서 말하자면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도 아마 저 같은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생각, 저변에 깔려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경제학이 사람이 완전히 합리적인 존재, 이성적인 존재임을 가정을 하고 이론을 펼치는 데 비해서 행동 경제학에서는 거꾸로 사람을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다, 합리를 가장한 비합리적인 존재이다 라고 거꾸로 가정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어떤 경제 생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또 다른 해법을 이제 주는 그런 이론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심리적 계정 같은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A와 B가 있어요. 사람 A와 B 친구라고 생각해보죠.
A와 B가 돈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A가 처음에 B한테 뭐 요즘에 뭐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중고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중고 상품 거래를 한다. 예를 들어서 150만 원짜리 뭐 그런 뭐 게임기가 있다고 쳐요.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뭐 150만 원 최첨단 게임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런 게임기예요. 150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A가 B한테 팔아요. 그러냐 A는 집에서 또 팔라는 소리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내다 팔게 됩니다. 그런데 남들한테 파는 것보다 차라리 친구한테 팔자. 150만 원을 받고 B한테 팔 생각으로 나갔는데 B가 딱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거 나도 이거 집에 딱 들여놓고 있으려면은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다. 다른 가족들한테 안 걸리게 조심해서 이거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조금 깎아줬으면 좋겠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어차피 너도 이거 팔 수밖에 없으니 나한테 좀 넘기는 거고 조금만 싸게 해달라. 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 좋아. 그러면 내가 좀 깎아줄게. 너니까 내가 깎아준다. 120만원 오케이? 그러면 B가 이제 그러죠. 아, 120만원 내가 수중이 지금 100만원 밖에 없는데 그러면 20만원은 나중에 좀 이따가 줄게. 한 달 지나서 좀 주면 안 되겠나? 아, 그래, 그러자. 자, 100만원 입금 오케이 콜 끝. 100만원을 받고 넘겼죠. 원래는 150만원 생각했는데 100만원 받고 넘겼습니다. 자, 한참 시간이 지납니다. A는 이제 사실 100만원 이미 받았기 때문에 20만원에 대해서는 좀 잊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B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갚아야 될 돈을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갚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둘이 재회를 했을 때는 한 달 후가 아니고 바로 6개월 후가 됩니다. 6개월 후에 아, 야, 오랜만이다. 한잔 하자. 우리 좀 작년에 만난 것 같은데 만난 지 한 6개월 지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삼겹살 소주나 한잔 합시다. 딱 해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막 이야기 꽃을 피워가다가 아, 맞다. 너 지난번에 그 메타버스 게임기 그거 받았었지? 아, 그거 잘 보관하고 있냐? 게임은 잘하고 있어? 재밌어? 막 물어보죠. 아, 그거 잘 하지도 못해. B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 이제 와이프도 있고 해가지고 와이프 몰래 게임 하느라고 좀 너무 힘들다면서 아, 이거 괜히 내가 왜 샀나 모르겠다. 그때 살 때는 참 좋았는데 정말 갖고 싶은 거였는데 그리고 참 싸게 샀는데 라고 얘기하는 순간 A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 근데 뭔가 그때 뭐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때 B가 아, 그래 맞아 그거 원래는 그거보다 더 비싼 내가 너한테 돈을 안 준 게 있어. 20만원 남았어. 20만원 더 입금해 줄게. 그때 120만원이라고 했는데 너 20만원 내가 그때 못 줬던 것 같다. 그거를 내가 돌려줄게 하고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20만원 똑똑똑똑 뿅 이제 입금을 해줬어요. 그 경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A는. 자, 여러분이라면 이 경우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 경우 와 고맙다 고맙다고 할 것 같은데요. 아니 모르고 지내던 20만원이 갑자기 쏙 들어온 거예요. 네. 고맙다. 고맙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20만원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었고, 지금 이 시점이 아니고 과거 6개월 전에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고맙다고 합니다. 와 꽁돈 생겼네.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막말로 20만원이 그렇게 뭐 큰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자도 붙을 수도 있어요. 사실 6개월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사실 손실을 발생을 시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고 하는 것. 그 반대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A가 이제 급여 담당자예요. 회사의 급여 담당자고, B는 회사 직원이에요. 일반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A에 의해서 입금되는 급여를 지급받는 B라는 직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번엔 반대 케이스입니다. 자, 1월 달에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상여금, 뭐 보너스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사실 A가 급여 작업을 하다가 B, 동명이인인 B 다시가 있는 거를 순간적으로 좀 판단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동명이인이 헷갈린 거예요. 그 두 사람의 급여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급여 산정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B한테 1월 달에 원래는 2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250만 원이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근데 B는 사실 자기 급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요. 아, 뭐 이번에 상여금 들어와서 좀 많이 들어갔나 보지. 그냥 뭐 이번에 회사에서 이렇게 지급이 되나 보다. 액수가 좀 평소보다 더 많긴 하네. 작년보다도 작년 1월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구만.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좀 여기에 영향을 미쳤구만. 아, 이거는 참 우리 회사가 빠르게 잘 움직여가고 있는 거구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식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죠. 그리고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2월, 3월 이제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A에 의해서요. 4월, 5월, 6월, 또 7월, 또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난 순간 이 A가 뭔가 정산 작업을 하면서 6개월 만에 정산 작업을 한번 했는데 뭔가 잘못된 걸 발견합니다. 잘못됐어요. 뭔가 금액이 좀 소액이긴 하지만 좀 어긋남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B한테 지급된 1월달 급여가 원래는 200만 원이었어야 했는데 250만 원 초과 지급된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부당이득이죠. 근데 B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잘못 지급됐다는 거를 알지 못할 수는 있죠.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B 입장에서는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았으면은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자, A는 좀 망설여지기 시작하죠. 와, 이거 내가 실수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를 하려면 B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과오 지급된 이 금액을 좀 받아내는 게 좋겠다. 그게 내가 이 급여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A는 B한테 이제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통지를 해요. B, 원래 1월달에 200만원 지급됐어야 됐는데
25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50만원 좀 토해내세요. 언제까지 시간은 좀 여유있게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B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50만원을 더 가져갔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럴까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50만원이란 그 금액은, 그 돈은 말이죠, 사실은 B 돈이 아니에요. 잘못 지급됐어요. 원래는 200만원 지급됐으면 됐어요 1월달에. 근데 50만원이 그냥 더 지급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급된 50만원을 B는 돌려주는 걸 꺼려요. 그때부터 꺼리기 시작합니다. 뭐? 이미 내 돈이 된 그 50만원을 내놓으라고? 내 돈을 빼앗아 가겠다고?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원래 잘못 지급된 돈은, 잘못 받은 돈은 다시 돌려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이성적인 판단이죠. 근데 한번 들어온 돈을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거는 오히려 그 사람의 감정을 이제 자극을 시켜버립니다. 뭐?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뺏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어져서 그럴까요? 그게 희한하죠. 다릅니다. 원래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던 거를 나중에 준다고 하면은 그건 좋아하고, 원래 받지 말아야 되는 돈을 나중에 달라고 하면, 아니 막말로 그 B는 250만원 받았어. 그 50만원에 대한 이자 소득을 올리기로 했잖아요. 사실은 미리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좀 더 금액을 키워서 생각을 해보죠. 원래는 받지 말아야 되는 돈 1억이 있어요. 원래는 그건 전혀 나와 상관없는 돈인데 누군가 실수로 나한테 1억을 입금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은행에만 넣어둬도 이자가 쌓이고 할 텐데, 나중에 1년 후에 또는 한 10년 후에 그 1억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아 물론 지금은 그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소멸시효 문제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돈이 누구 돈인지에 대해서 그 여부만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돌려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사실 잘못 지급됐으니까. 근데 사람의 거기에 대한 판단은 다르다는 거죠. 마치 지급받지 못했던 돈에 대해서 원래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과거에 지급했어야 되는 거를 지금 지급해준다 하면은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받지 말았어야 되는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거는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꺼리면서 뭔가 자신한테 좀 피해를 안긴다고 생각하고,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성적인 판단은 아니거든요. 제가 단적으로 하나 또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그게 우리 항상 연초에 하게 되는 연말정산 있잖아요.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 세액 공제 받는 것들. 그게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13월에 월급이라고 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거를, 원래 냈던 그 세금을 돌려받는 거 굉장히 선호하죠. 물론 어떤 항목들이 공제가 되느냐를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그렇게 공제받는 거는 뭐 나쁜 일도 아니고 합당하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해야죠. 그러니까 그 공제받을 부분을 100% 잘 처리를 해서 공제받는 거는 맞는 일이에요. 그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거기에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됐다고 가정을 일단 해볼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다시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거를 더 선호를 합니다. 오히려 세금을 내게 되는 거를 굉장히 꺼리는 거죠. 네, 그 13월에 월급을요.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지난해에 지금 연초에 다시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얘기는 지난해에 미리 세금을 안 냈다는 얘기고, 만약에 연초에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얘기는 지난해에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판단을 좀 거꾸로 합니다. 만약에 진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거꾸로 내가 작년에 세금을 적게 내고 올해 세금을 늦춰서 연초에 더 많이 내는 게 자기한테 유리한 거죠. 왜냐, 미리 세금을 안 냈으니까. 똑같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냈기 때문에 지금 내는 거를 선호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미리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그 세금에 대한 기회비용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기회비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따른 그 세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미리 내므로써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미리 그걸 내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 소득도 발생시키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거를 좋아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약간 조삼모사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전 딱 그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이 막 노력해가지고 공제받는 거, 그거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죠.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했다고 100% 처리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그때부터는 판단을 좀 다르게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받는다, 내가 돈을 낸다, 그 차이에 따라서 그 돈이 어떻게 받게 됐는지, 어떻게 내게 되는지를, 그거를 그 기본적인 거기에서 나오는 원인을 이제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는다 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 돈의 의미를 알고, 이거는 당연한 결과다, 사실 이거는 뭐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다, 또는 거꾸로 이걸 내가 미리 이렇게 받아서 조금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있었고, 이걸 미리 냈기 때문에 나한테 조금은 이렇게 불리한 게 있었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데 판단이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거죠. 이거 주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다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좀 재밌는 반응들이 올 것 같아요. 전 이미 경험을 해봤거든요. 다들 대부분 제 경우에는 한 90%의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이 좀 합리적인 반응, 좀 이성적인 반응보다는 지금 당장에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에서 내가 돈을 내느냐 돈을 받느냐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생각을 안 해보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종의 행동 경제학에 있어서의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관찰하는
그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많이 일어난다는 거, 그런 게 한편으로는 재밌으면서도 얼마나 사람은 부조리한가, 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벚꽃이 거의 막바지가 아닌가요? 이제 4월이 시작됐으니까요. 아직까지 벚꽃 구경 못하신 분들 벚꽃 구경 잘 하시고, 대신에 이제 공기가 좀 이렇게 좀 맑은 공기가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또 계속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또 주말 4월 초 이렇게 보내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